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1960년대 중반은 민권법과 선거권법 등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법안들이 한꺼번에 제정된 시기입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의 토대가 되는 이민국적법 역시 이때 제정됐는데요. 이민국적법 50주년을 맞아 과거와 현재의 이민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학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o make this bill a reality. 1965년 10월 3일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민국적법에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유럽 국가 이민자 외에는 이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국가별 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입니다. That especially made it difficult to come from Asian countries was ended in 1965. So that's one big change. It made immigration law much less discriminatory. 가족 초청 외에 취업 이민에 대한 문호도 이때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민권법과 선거권법이 제정되던 시기, 인종차별에 기초한 이민 관행을 고치려던 시도는 미국의 인구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60년대 초반 10명당 1명에 불과했던 비유럽권 미국 이민자들은 이민국적법 발효 이후 조금씩 늘어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10명당 9명이 남미 또는 아시안 이민자입니다. Because of the civil rights change, it allowed the immigration law to be changed. And the Voting Rights Act was also helpful for Asian Americans, African Americans, and Latinos. 이민국적법이 제정된 지 50년, 미국의 이민 정책은 또 한 번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80년대 레이건 대사면 이후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꾸준히 늘어나 1,1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민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그 방법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at if we legalize people, but not just legalize people, but we really make it more possible for people to come to this country to work, then the system will become enforceable and that then enforcement measures will make sense. But I think that without changing the system, then just having more border patrol agents is just going to not work essentially. 이민국적법이 발효된 지 올해로 50년, 학계와 이민단체들은 올해 들어 당시와 지금의 이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시기에 맞춰 민간 차원의 풀뿌리 운동도 50년 전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동부 지역을 덮친 허리케인 샌디의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아직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동부 지역을 강타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유증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41%가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I think we can safely say that the story of the response to Sandy is that there are some things government did well, there are some things government did not do well. There are a lot of lessons to learn. 특히 주택 복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직도 피해자 28%가 주택 수리 공사를 하고 있고 그나마 10%의 주민들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는 아예 복구 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피해자의 절반이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Today we commit to finishing the Build It Back program for single-family homes by the end of next year. Every single home. That is our mission, to get families back in their homes, to use all the tools we've developed to get it done by the end of next year.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전국 24개 주에 영향을 미쳤던 샌디는 약 650억 달러의 재산 피해와 117명의 사망자를 냈던 역사적인 태풍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민주 양당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부채 한도 증액과 2016-2017년도 2년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전체 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가결한 뒤에 행정부로 넘겼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회계년도 예산을 각각 500억 달러, 300억 달러 늘리고
현재 18조 1천억 달러 규모인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부도나 연방정부 셧다운, 즉 부분 업무 정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이 구금돼 있던 순찰차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났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붙잡혔는데요. 어떻게 탈출이 가능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환주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에 있는 유치장의 주차장입니다. 순찰차 앞에서 경찰들이 용의자 체포 보고서를 쓰고 있는 사이 오른쪽 뒷문 창밖으로 슬쩍 손이 나오더니 문을 엽니다. 잠시 기다리다 밖으로 나온 용의자는 낌새를 보다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태연히 걸어 나옵니다. 주차장 입구에 다다르자 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범죄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입니다. 체포될 때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It's a great question. I suspect, and I don't know this, but I suspect that he may have been equipped with a handcuff key. 15분이 지나서야 경찰들은 용의자가 달아난 것을 알았지만 이미 줄행랑을 친 뒤였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들은 등이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는 용의자를 위해 수갑이 꽉 조여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차량 유리창을 열어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t's not uncommon for us to double handcuff. It's not uncommon for us to roll a window down so that a suspect can get air. But it is uncommon to not pay attention to that suspect. 용의자가 도주할 때 경찰 한 명이 돌아보는 듯한 장면이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최종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이틀 만에 다시 잡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떻게 수갑을 풀었는지 탈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골반과 다리뼈를 잇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고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인공 고관절로 바꿔주는 시술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국적 기업 존슨앤존슨 자회사의 인공 고관절 시술을 받은 한국 피해자들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드퓨이가 2005년부터 전 세계에 판매한 금속 인공 고관절 ASR. 하지만 2년도 안 돼 호주, 영국 등에서 고관절 금속들이 부딪혀 주변 뼈가 녹고 유해 금속 이온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드퓨이는 2009년 호주에서 첫 리콜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정모 씨는 이듬해 ASR로 재수술을 받습니다. 2008년 첫 수술 뒤 걷지 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또 같은 제품으로 일부를 교체한 겁니다. 올해 초까지 재수술 부위가 리콜 대상인지도 몰랐습니다. 2015년도 최근에 수술 기록지를 검토해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드퓨이는 2010년 8월 전 세계에 팔린 ASR 9만 3천 개 모두를 리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2013년 KBS 추적 60분 보도 때까지 많은 시술 환자에게 고지조차 안 했습니다. 대상 환자 추적 관리를 위한 MRI, 혈중 금속 농도 검사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 검사조차도 안 하고 그냥 엑스레이만 찍더니만 괜찮으시니까는. 수만 명이 소송을 낸 미국에선 1인당 최대 2억 8천만 원 배상 판결의 근거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품 결함에 대해 한국에선 소송 자체가 어려워 두 명이 결국 미국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은폐했고 그거를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청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소 300여 명이 이 제품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내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서의 소송 시효마저 끝나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를 위해서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처음으로 투입키로 했습니다. 17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해 조기에 대선을 치르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정용우 기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하는 방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50명 이내의 소규모 특수부대로 시리아 북부 지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지에 상주하면서 IS와 싸우고 있는 쿠르드군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The president does expect
that they can have an impact in intensifying our strategy for building the capacity of local forces inside of Syria to taking the fight on the ground to ISIL.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지만 지상군인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까지 IS 공습에 나선 가운데 미군이 지상작전 개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 반군단체 라카 혁명전선은 IS의 근거지인 라카를 겨냥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등 17개국 외무장관은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조기에 대선을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거취엔 이견을 보여 2주 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용훈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한 보고서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자 뒤늦게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습니다. 아예 먹지 말란 것은 아니고 단지 절제하라는 뜻이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 직후 전 세계 육류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판매량은 급감했고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어했습니다. I'm trying to cut down just a little bit, just in case. I think it's a healthier choice for me. I noticed that my body has been feeling a lot better with the least meat I eat. 중요 영양소를 지닌 육류의 장점을 무시했다는 학계의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And meat, in particular red meat, has some of the highest levels of iron, of some of the B vitamins, and it's a great protein source. So we don't want people to stop eating red meat. Just keep it in moderate portions. 독일과 호주 등 각국 농업 장관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육류업계는 자료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WHO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육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섭취를 줄이면 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가공육을 적당히 섭취하라는 취지라면서도 적정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WHO가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육류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성과를 거둔 데 따라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8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